이렇게 이제 살인 병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아예 말살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을 누가 가장 지금 받고 싶어 할까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겠죠? 맞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받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은 끝날 거고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후 재건의 제1번 순위는 누구겠어요? 미국입니다. 우리도 조금 한몫했는데 105mm 포타전조가 얼마나 받아올 수 있으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이 받은 거 우리가 하청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이 문재인이가 저지르는, 제가 딱 한 가지 기대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지금. 그 바로 뭐냐, 우러 전쟁에 우리나라가 그 재건 산업의 다양한 쪽으로 파고든다라면 우리 경제가 이 문재인이가 저지른 이 5년 동안 이 경제를 극복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거 말고는 없다. 그만큼 엄청나게 저질러놨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되고 뭐 이상한 판결로 뭐 이렇게 된다면 그 판결한 판사도 죽여버릴 것이고 이재명이도 제가 죽여버릴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뭐라 하는 뭐 아내와 자녀와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역사와 민족 앞에 장렬히 전사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만큼 반드시 제거돼야 될 역사의 어떤 그 악의 하나의 축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자기가 대통령을 나간다 하면서 저한테 인사 온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래,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그거 누구죠? 금융감독원장하고, 뭐, 이렇게, 뭐, 통화하고, 뭐, 금융감독원에 누구랑 통화하고 하는 거를, 통화했던 내용 그냥 스피커폰으로 바로 틀어주더라고. 거기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 그 동생 있죠? 박근영 씨랑 통화했는 그 내용 바로 틀어주더라고. 오늘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싶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제가 그랬어요. 꼭 좀 죽이자, 내가. 꼭 좀 죽이자.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뉴스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거기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반드시 좀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냐, 작정하고 반도체 기술을 빼가더니 중국이 결국 삼성의 뒤통수를 쳤다 해가지고요, 핵심 인력도 그러니까 이게 대의 없다 했죠. 배신을 밥 먹듯이 해쳐먹다 했죠. 근데 꼭 보면 이런 식이에요. 늘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지난주에? 고종은 30만원, 그 당시 우리 현재 돈으로 치면 300억을 받고 일본의 황제의 왕국이 돼서 그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잘 먹고 잘 살다 뒤졌다 라는 그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건요 서울대학교 역사학자가 얘기한 내용이고요, 고증이나 이런 거 뭐 얘기할 필요 없이 맞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배신을 하죠. 밥 먹듯이 하니까. 왜? 돈 앞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부사장이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기술 빼돌리다가 달려가지고요, 구속됐습니다. 뭐 그런 사례들 많습니다. 내가 상장시켰던 토텍이라 하는 그 회사도 이 대표가 반도체 장비 제조하는 구미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삼성으로 해서 기업이 성장을 했는데, 정작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는, 삼성 기술을 유출시키는. 제가 봐서는, 이 회장이 유출시켰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삼성의 핵심 기술로 들어가는 그런 장비에 대한 기술들을 아마 빼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리 부실의 책임도 그 회사 사장이 맡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삼성으로부터 팽당한 게 벌써 한 3, 4년 됐어요.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까지 갔었었는데 지금은 3천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엔비디아 다시 전고점 뚫었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전고점을 뚫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어떤 명암이 엇갈리죠. SK 하이닉스는 어떤 오너 리스크가 없고 발빠르게 시장에 대처를 했죠. 철없어도요, 삼성전자의 정보력이 SK 하이닉스 정보력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게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러한 것을 보고서도, 알고서도, 먼산 불보듯이 가다가 지금 와서는 저렇게 한번, 2등으로 이제 밀렸는데요. 이거 아마 제가 봐서는요,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 전쟁이 빨리 끝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건하는 거기에 엄청난 우리나라가 오늘날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재 오늘 있은 이유는 새마을운동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오늘날은 없습니다. 박정희 아니 박정희 해협이라도 없습니다. 일본의 오늘날은요, 우리나라에 6.25가 없었다면 절대로 오늘날 일본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가져다는 전쟁 경제학이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제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만약에 우려 전쟁이 낳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다 포탄 105mm 폭탄 30만 발 미국을 통해서 우회로 줬겠어요? 못 줍니다. 그럼 우려 전쟁 끝나고 나면 우리 먹을 게 없어. 남들 다 거기 가가지고요, 미친 듯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먹고 사는 놈 지구에 있어 없어요? 한 놈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곡창. 세계 최대 최고의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거기 한 달에 끼어야 되거든요. 30만 발이 아니라 풍산금속 야근해서도 만들어서 줘야 된다니까, 무조건.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부분에 풍산의 주가가 꽤 올라가는 그 얘기도 몇 달 전에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보고 포석을 줄 줄 알고 그림을 그릴 줄 알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경제지.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현실 학문이지 무슨 법칙이 어떻고 저떻고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요. 2030 직원들이 줄퇴사를 한다. 그래서 연봉 1억인 신입 직장에 술르기는 까닭은 이제 보면은 다 지나간 얘기지만 크레딧, 신용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기업 신용평가, 나이스, 한국 기업평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거기에 기업들을 평가하고 개인들을 평가하고 다양하게 평가하는 그런 전문 애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용평가해가지고 이 기업은 예를 들어 CCC다. 또는 이 기업은 2B다. 또는 2B 플러스다. 또는 3B 플러스다. 뭐 이런 식으로 기업 평가,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는 그 전문성을 가진 애널리스트들이 엄청난 연봉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왜? 그 평가를 시장에서 믿어주니까. 그 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은행 대출이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만약에 얘가 제대로 평가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주 56시간 근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한 놈도 안 합니다. 주 몇 시간 근무할까요? 150시간씩 근무합니다. 아시겠어요? 잠을 안 잡니다, 얘네들은요. 그래서 성과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 시급이 어떻고 여기 목요일에 길 막고 대만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요 찌질한 인생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대가리 든 거 없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고 그게 뭐 해야 돼? 노가다밖에 할 수밖에 더 있냐고요. 그러니까 흩어지면 죽는 산이 떼거지로 조만한 것들이 어때요? 고기도 조만한 것들이 떼거지로 모아가지고 큰 걸로부터 위험을 막죠. 똑같아요, 인생들도. 자,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였을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참 민주사회고 참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 요번에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이제 요런 뉴스가 나오면 요때도 나왔었는데요. 알짜 자회사도 매각한다. 그리고 유동성 확보에 나선 건설사들. 요거 금융위기 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서부사 있었겠죠. IMF 때는요? 있었겠죠. 무슨 말인지 되죠? 늘 반복되는 뉴스예요. 요런 뉴스가 나오고 빠르면 1년 알짜 자회사들 매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왜?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서라도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신용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재기할 방법이 없어요. 돈은 잃어도 된다는 판단이에요. 이제서야. 그래서 알짜 회사들을 헐값이라도 매각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키워서, 그래서 다음을 재기하겠다라는 것으로 얘네들이 이제 틀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고, 요게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고 보통 빠르면 한 1년에서 1년 반 지나면은요, 살살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번에는 얘기가 조금 틀려져요. 많은 제도들이 지어주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다음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입법부가 한 180석 이상의 거대 여당과, 그리고 현재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몰라도, 현재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물 건너가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정말로 존폐했던 그런 위기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또 미래의 그런 오는 그런 시대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국 그런 거예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다음 그런 기회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린 내용인데, 이거는 따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한 부씩. 요게 이제 그동안 카르마 메신저와 관련해가지고, 요즘 이제 살살 이제 좀 올라가는 이유가 아마 저쪽이 필리핀과 관련해가지고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필리핀 인구가 얼마나 되죠? 한 1억 5천만, 한 2억 명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보다 한 두세 배 되죠? 최소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국민 메신저로 카르마 메신저. 여러분 카르마톡 안 쓰죠, 지금도? 그죠? 카톡에 다 눌렸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카르마톡이, 메신저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텔레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자, 보세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제가, 투자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천재예요. 내가 늘 하지만 진짜 천재예요. 새로 시집와서 알 하나 더 낳아야 되는데, 하나가 되겠더나? 보안입니다. 아니요,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의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메신저들이 주고받고 하는 이게 철두철미하게 보안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안의 안전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거는 그 국민들에게 굉장한 자긍심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 카카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카카오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릴까 싶어서요. 카카오가 제일 처음에 2007년도에 런칭을 딱 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뭐죠? 공짜 게임입니다. 그죠? 맞죠? 뭡니까 이게? 애니팡이죠? 그죠? 이제는요, 카카오 게임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해가 있어요. 그죠? 맞죠? 상장을 해가 있는데, 자,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 애니팡을 공짜로 런칭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제 고기 다 잡아놨는데.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요, 전부 다 뭘 낸 줄 아세요? 대부분이 다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요 놈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자회사를 세운 거야. 카카오, 카뱅, 카게임.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요, 주주들 입장에서 어떤 혜택도 못 보고요.
이게 인적 분할이 돼서, 이건 이제 물적 분할이라 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언제 기회 되면 설명할게요. 인적 분할을 했으면요, 카카오 10주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에, 이게 인적 분할을 했으면 요 지분대로, 그대로 여기에도, 주식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도, 그러니까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 그 분할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래, 아무튼, 그 얘기 하자는 얘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애니팡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 카르마는 뭐가 있느냐?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라는 이 게임 자체가 블록체인 게임이고요. 이게 자체가 메타버스 게임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미 북경의 과거에 후진타워가 주석이었을 때 북경에 약 700만 명의 유저들을 확보했던 게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메신저잖아. 그죠? 이 카톡. 그리고 이게 카르마톡. 아직 카카오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인 신원 증명 서비스라는 겁니다. DID 이런 거. 왜요? 야가 카카오 메커니즘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진일본에다가 뭘로? 보안으로요. 그게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그래서 카르마톡이고요. 거기 먼저 회사가 여기서 이제 발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왜? 이건 너무너무 인지도가 높아. 그래서 톡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카르마라고. 카르마톡이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맨 공교롭게도 이게 카톡이에요. 줄이면. 카카오톡도 카톡이고요. 카르마톡도 카톡이에요. 딱 줄이면. 요거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카톡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생각 못 했나요? 그래요? 멸망했구나. 나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르마톡, 카톡. 왜? 인지도 속에 묻어가자. 굳이 꼭 내가 후발로 따라오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름이 또 완전히 틀리잖아요. 야, 요즘 그 블록체인 카톡 써. 누가 바보같이 블록체인 그 보안 안 되는 카톡을 쓰니?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돼야 안 돼요. 충분히 되죠? 그럼 카톡이에요. 야, 나는 너하고 틀려. 보안으로 철저히 안전화된 카톡 써. 야, 그런 카톡이 어딨냐? 야, 있어. 카르마톡이라고. 똑같은 카톡이죠. 이름 마케팅. 네, 어떤 충분한 어떤 경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만 있나요? 자, 처음에 이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모여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게임사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많이 모여지니까 개인 간에 아이고 뭐 한 3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별 문제 없었죠.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 또 뭐 했나요? 카카오 게임에서 뭐 하는 거 콘텐츠 팔아먹었잖아요. 그거 그거 이모티콘. 네, 이모티콘. 카르마톡에서도 이모티콘 앞으로 팔아먹을까요? 안 팔아먹을까요? 이해되세요? 이게 있잖아요. 낙전 수입이라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여기 이모티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팝니다. 그다음 또 있습니다. 자, 이 애니팡 여러분들 그 게임을 하실 적에 옛날에 할 적에 반드시 그게 따라붙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애니팡한테 반드시 따라붙었습니다. 광고 따라붙었잖아요. 광고 따라붙었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하다 보면은 어느 챕터를 넘어가려고 하면 뭐가 붙어요? 광고 붙죠? 그러면 그 광고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쉐어링을 하는 구조잖아요. 카톡에 올렸으니까 카톡 얼마 가져가고 카카오 얼마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광고 했는 놈 그죠? 이걸 이제 서빙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 쉐어링 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 나라에 카르마톡이 많이 깔리면 많이 깔릴수록 광고 당연히 수익이 있어 없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게임, 뭐 광고 같은 거. 이런 수익.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이게 많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개인 간의 소액환들. 그 다음 게임머니들. 게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게임머니, 예를 들어서 뭐 A 단계는 이제 극복했어. 여러분들은 저도 그거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 역시 느려가지고요. 뭐 이렇게
앱을 무조건 까니까 거기에 뭐 갤러그 옛날 그 뭐 1942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걸 해보니까 원 챕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기 무슨 뭘 사야 된대. 그냥 안 사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할길래. 네 머리로? 거의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게 안 돼요. 하여튼 간에 뭐, 원래 한 30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한 1단계에서요. 죽어도 안 돼요. 그 다음 못 넘어가요. 맨날 깨져요. 그래서 뭐, 보호막 같은 거는 그걸 사야 되나 봐요. 그래, 아무튼, 그렇도록 만들어 놨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드시 뭘 사야 돼요. 아이템 같은 거. 그런데, 자, 이런 것들, 이모티콘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데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카카오가 만든 게 뭐죠? 가상자산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클레이톤입니다. 클레이톤. 기억나나요? 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클레이톤이라는, 그래서 만든 게 우리는 포그넷입니다. 얘네들은 이거고, 우리는 포그넷입니다. 게임의 아이템을 사는 거. 무슨 말이 되죠? 다양하게 내 DID 서비스를 하는데 위한 비용, 이런 것들. 게임 얘기도 들어갈 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이모티콘, 이런 것 사는 것도 이걸로 사면.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원래 그냥 돈 주고 사면 2,000원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포근의 코인을 가지고 사면은 요거 30% 할인해 살 수 있네. 무슨 말이 되시죠? 자, 포근의 코인이 만약 2,000원을 주고 살 것 같으면 요거 30% 해가지고 1,400원이면 산다 칩시다. 요걸 가지고 똑같이 코인 가지고 요걸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바보 아닌다면 이거 써요, 안 써요? 자, 이 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생태계, 쉽게 말하면 시장이라 그러죠. 시장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자꾸 퍼지다 보면 시장이 어떻게 돼요? 형성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청 회사의 주가와 관련이 있어 없어요? 관련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은 이미 카카오 다 장을 했어. 일본은 이미 누가 다 장했다? 라인이 다 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로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엄청나게 접속을 했죠. 근데 인도네시아 또 가봤더니 싱가포르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쓸 것 같아요? 중국의 위챗을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조금 덜 쓰는 나라가 있어서 인구는 많은데 그게 필리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필리핀을 오랜 세월을 두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의 통신사랑 계약을 하게 됐다. 그래서 카르마톡이 필리핀의 국민 메신저가 됩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자, 인구가 2억만 잡으면. 우리 5천만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그죠? 그죠?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원래대로 같으면 지금 곱하기 5 해야 돼요. 그럼 15만 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2억 명이 예를 들어 다 쓴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 거기다 또 있죠. 이 사람들은 돈 왔다 갔다 안 하나요? 은행에서 돈을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 뭐 내야 돼요?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 근데 소액한, 우리 30만 원을 보내도 은행을 이용을 하면 어때요? 우량 고객이 아닌다면 수수료 내야 안 돼요. 몇백원 내야 안 돼요. 내죠. 근데 카카오톡으로 예를 들어서 30만 원 보내. 돈 내야 안 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거기에 뭐는 붙어요? 광고는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많은 불특정 다수 2억 명이 쓰는,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2억 명이 볼 수밖에 없는 뭐가 따라붙는다? 광고가 따라붙는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거를 중개한 텔레콤사, 그리고 우리가 런칭해서 서비스하는 회사를 어떻게 해요? 쉐어링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사뿐만 아니라 은행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또 카카오 페이, 그죠? 가능해 안 해요? 얼마든지 가능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그 나라 실정에 맞춰서 하는 그 근본적인
이 모든 메커니즘에 반드시 들어가는 매개체. 탈중앙화된 매개체가 바로 뭐예요? 그게 가상자산 아닙니까? 탈중앙화된 매개체. 그게 가상자산이다. 아직까지는, 돈을 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070 세대예요. 돈을, 우리나라 국부를 대부분 그런데요. 지금 자라오는 이런 사람, 20에서 지금 2030 세대들은요, 얘네들이 앞으로 추정이 되는 20년, 10년만 지나면, 10년 안 걸린다고 봐요, 저는. 그랬을 때는요,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어렵잖아요. 솔직히 뭐, 스마트폰으로 돈 보내고 돈 받고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너무 잘해. 이해되시죠? 뭐, 클릭이 그렇게 빠르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필리핀은 어때요? 지금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어때요? 후진국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성장성이 어때요? 폭발적이죠. 저는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케이.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뭐 이렇게 게이트하여 상장하는데, 거기 하여튼 뭐 사이클한테 한번 당해가지고 시청했는데, 그렇게 하고 요새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친이 조금 좀 미독하신가 봐요.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더 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이 카르마라는 이 이제 생태계가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이미 이제 대한노인회가 어른 공경을 한다라는 것을 BTS가 노인회의 뭐 홍보대사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제주노인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노인회랑 발카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런칭하는 뭘로요? 여기서 그러니까 걔네들의 음원 다운로드 되는 거기에 일부분을 대한노인회 그걸 중간 서비스를 하고 그걸 블록체인화해서 서비스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관계 포그렛이라는 코인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서비스에 어떤 수수료 이런 낙점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광고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대한노인회 일부 주는 조건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도 돼가 있고요. 그리고 뭐, DID라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자기가 주도가 돼서 이 나라에 이 얘기 하더라고요. 필리핀에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뭐예요? 업비트죠. 업비트에 여러 회사들이 관련이 돼가 있죠. 뭐, 두나무도 관련이 돼가 있고, 뭐, 업비트 지분 가진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주도하는 그 회사가 발카리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약이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게이트하이어 정도의 상장이 된 상태에서 이게 터졌으면요. 그냥 다락같이 갈 만한 소식이었다. 이게. 근데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한 2주째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지막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리세일을 하면서 잘못 이제 투자된 그런 뭐 이상한 집단이 하나 있다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단계 피해자 집단들, 그렇게 하면서 모르고 받았던 그 자금들을 소화를 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그것들을 해서 유동량 자체를 없애겠다. 그렇게 뭐, 대구 계신 분들 저와 해가지고는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확실한 우굴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 시장 유동성이 줄이면 회사에서 큰 비용을 안 들여도 가게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한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협력 하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조금씩 해서 충분한 어떤 기대 수익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도 똑같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경제학이라는 거.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단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걸리고는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이면 이런 거죠. 어,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그죠? 이게 시간 밀리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어떤 변수가 들어가면서 승수의 효과가 나면서 결국 무엇으로 가느냐? 규모. 이게 되어졌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늘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다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가져가서 읽어보시고 보시라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경기 침체 이런 폭락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요 누가 주인공이 되게 되겠느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어찌됐든 간에 저기 이제 8개가 남았다 하더니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보모 로타리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참 하늘이 두 쪽은 나도 절대적인 경쟁이 있는 가격입니다. 왜? 바로 고에 보면 베스킨 라빈스라고 있어요. 제가 그걸 2006년도에 제가 직접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서프라임 그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그 56평이에요. 모퉁이 땅을 그거를 평당 5,600을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박 터졌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 하러 가셨고요. 그렇게 했는데 평당 5,600 여기 56평이야. 제가 이거요 지하 1층부터 해가지고요 지상 플러스 4층 제가 전부 다 임대 재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뭘로 딱 살려버렸냐? 이게 범어로탈이었어요. 범어로탈이 딱 여기서 이제 여기가 법원이고요. 여기서 우회전 딱 하면은요, 그죠? 시내로 가잖아요. 시내. 여기 첫 번째 횡단보도를 딱 했어요. 바로 요 건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횡단보도 요렇게 해가지고 간선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신천시장으로 가는 요 모퉁이 요 건물이에요. 이렇게 샀는데, 제가 이거를 딱 보고는, 이거 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일단 계약을 했고요. 월납보험료 500만원 계약하고 제가 컨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층을, 요 1층에 뭐가 있었냐면은, 세븐일레븐 아시죠? 그게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옆으로 가. 옮겨. 안 그럼 나가. 주인 바뀌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 증명 이런 거 다 보내놓으니까 옆으로 가겠다 하더라고.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거 뭐 너무너무 핵심적인 자리다 보니까 그 자리 옆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 자리 뭔지 아세요? 제가 베스킨 라빈스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건물이다. 와서 입지 안 봐라. 그렇게 했더니 거기 자기들은 환히 알고 있다고. 내가 서울을 전화를 했는데요. 그 담당자가 대구 담당자가 요 위치가 그 편의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 그래 그 자리 주인 바뀌면서 이게 비었다. 근데 여기에 이 치과닥터의 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여기다가 내가 베스킨 라빈스를 내려 하는데 가능하겠니? 라고 전화했더니 내일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내락하고 시킨 대로 해가지고 사모아파 사업자 내락 해가지고 이걸 딱 했고요. 그 다음에 여 밑에 지하에 노래방 이제 안티 거는 거예요. 그 제가 수성구청에 쑤셔가지고요. 불법 영업했던 거 몇 건 딱 체크해가지고 몸 밑에다 탁 갖다 미니까 깨갱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제가 바꿨고요. 여기에 뭐 지금 하나 투어 그것도 제가 그 자리 있게 하고 임대를 올렸고요. 왜? 너무 비싸게 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장님한테 했어. 원장님 뭐 좌우지간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금리가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대출을 자기 돈 3억 가지고 산 거야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머지 전부 다 대출인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근데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임대 나오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다 구조조정을 제가 하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치의 어떤 흐름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보모로탈이 여기에 요 그랜드 호텔 있고 바로 뒤에 여기가
바로 뒤에 붙었어요. 클레시아라는 상가에. 여기 지금 상가가 4개가 남아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작년 5월달이죠. 작년 아니고, 작년이다. 작년 5월달에 내한테 왔을 때 23개 왔었어. 그때요. 기억나시나요? 마이너스 40%. 안 된다. 야, 기본 60%부터 시작해. 안 그러면 안 팔려. 결국 내 얘기 맞았어. 지금요. 마이너스 64%야, 이거. 마이너스 64%. 거기다가 별도로 10%더 주겠다. 이거를 가지고 선택을 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하면서 하는 거를 제가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 하는 줄 아세요? 복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복 없다. 뭘 선택을 해, 이걸. 돈 벌 줄 모르다. 돈 벌고.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내 어떤 식견으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을 볼 줄 알아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죠. 시대가 나를 부자로 만들지 결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부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는요, 이거요, 몇 년 안 갑니다. 한 2년만 지나죠? 그러면은요, 이게 13억짜리를 내가 지금 74% 마이너스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한 3억. 그죠? 한 3, 4억이면 사죠? 한 4억이면 사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입니다.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내가 얘기를 딱 했더니, 할 게 없다, 이 칸입니다. 그게 머리 한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달, 전문, 음식점이라든가, 그냥 아닌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금리가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워놔도 이 가격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원래 분양가 13억을 찾아가는 시간보다 내가 이자 내는 게 훨씬 더 싸게 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이거 그냥 한 3년 갖고 있어. 이자 내는 게 한 3억 됐다 칩시다. 그런데 13억이 왔어. 그럼 얼마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되시죠? 이런 계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여유있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많은 준비를 해둬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번 어떤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꼭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터리 제조 시장 자체가 2035년까지 4배가 커진대.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반도체, DDR, 4, 5 이런 얘기 합니다. D램이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삼성전자의 입장이고. 자, 그걸 만들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제조 공정에 그런 기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라인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구미에부터 제가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가 분명히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지금 캐지면 어떡하고 하지만 100%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장비업체, 쉽게 말하면 전방위 산업이 후방위 산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 배터리 제조하는 여기에 다양하게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 그 업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배터리 제조 장비가 중국계 업체는요. 중국이 지금 전기차 사용하는 내수 시장이 1위니까, 세계 1위니까요. 이런 업체들, 우리나라 한화, PNT, 원익 PNE, 그다음 필에너지, 하나기술, 코인테크, 엠플러스 등등, 중국계 업체와 시장 점유율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거기에, 통계 자료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기업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 기업들이 전기차 캐즘에 걸려가지고요. 주가가 어떨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다면,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가 볼 줄 아는 눈이 되는 거예요. 자, 2035년까지 4배로 커진다라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핵심적인 그런 기업들은 4배 이상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보다 더 갑니다, 무조건 시장보다. 가격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장의 매장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폐업 자체도 힘들대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당근입니다, 당근. 여러분도 꼭 당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상황을 정말로 제대로 체크합니다. 몇십만, 40만 원, 50만 원 하던 그 LPG 화구 있잖아요. 8개짜리, 9개짜리. 얼마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7만 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어컨 그렇다시피, 입주 시즌이 되니까 에어컨 투인원이 막 20만 원 막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왜? 다 돼가 있으니까. 빌트인이니까. 막 쏘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근이, 현장의 어떤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 최첨단이라는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당근을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바로 뭐냐? 전 정부의 실정입니다. 바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실적이, 실정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정부가 뭐 어떤 짓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 큰 틀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부분 반드시 바꿔야 될 걸 바꿔야 됩니다. 노동개혁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의료개 이거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지율이 10%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만 합니다. 어차피 탄핵 저지선은 가지고 있잖아. 108명 충분해요. 배신만 안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금융투자세 폐지를 해달라고 국회에다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한 어떤 이런 요소가 제가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세계 국제지수 편입에 따라서 약 한 75조 정도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예정입니다. 채권시장이 더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밸류업 어떤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뭐 자사주 소각부터 시작해서 주주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금융투자세 폐지를 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결국 이게, 금투세가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왜? 지금 야도 뭐 거의 뭐 반은 찬성, 반은 후퇴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여가 찬성은 무조건 반대하는 이게 우리나라 여야 논쟁의 어떤 근본 핵심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시기에 이거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은요, 억지로 얻어나는 이 부분을 또 날릴 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내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공매도 금지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공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함부로 장난 못 칩니다. 무조건 전수조사.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미들도, 요건만 되면은 공매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이 금투세를 없애도 별 문제 없이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리는 건 모르겠지만, 아우디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디 가격이 2천만 원 깎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안 팔린대요. 근데 여러분, 아우디 차를 바꿀 것 같으면 이제 아우디 바꾸세요. 현대차 바꾸지 마시고요. 왜냐? 아우디 차 너무 좋거든요. 또 있습니다. 이 아우디를 바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폭스바겐이 원래 본사입니다. 폭스바겐은요, 독일의 국민차입니다. 이 폭스바겐의 회사 구조상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 부분, 하여튼,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에 밀리면서 작살이 나버렸고요. 여러 가지,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코스트가 비싸요. 지금 세계의, 1위가 도요타죠. 2위가 폭스바겐인데, 도요타는 직원이 35만 명이에요. 폭스바겐은 68만 명이에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타이밍입니다. 요게 또, 요런 시절이 하나, 바로 앞서 있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오케이, BMW입니다. 2,500만씩 할인했었습니다. 그때 산 사람들 대박이죠. 그때 하전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철업시켜도요. 제가 자동차 엔지니어 아닙니까? 제가 자동차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엔진 분해 조립 다 해봤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제가 카센터 사장을 7년 했습니다. 현장차 다니면서. 그래서,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제동력이라는 서스펜션은요. 현대가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차에 대해 좀 아시면 하이드로백이라고 하는데 제동력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죽었다 깨나도. 똑같은 속도에서 제동 밟아보죠. 죽었다 깨나도 독일차 못 따라갑니다. 아우디, 그 다음에 벤츠, 또 그 BMW 절대로 못 따라가요. 또 있습니다. 연비 절대로 못 따라가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뭐 대단히 좋은 차고 편하고 안락한 차는 맞지만 성향 자체가 도요타의 성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미쯔비시. 그래 그 성향 일본차였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가벼워요. 굉장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아우디 그 대신에 또 뭐 콰토르 하는 거 있어요. 그 엔진 저 뒤에 마우라 소리가 방방방 달리면 나는 게 그런 거 사지 마시고 그 젊은 애들 좋아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오히려 이런 차들이 내구성, 그다음에 연비, 안정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2천만이 누가 어디 이름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할인할 기회 만약에 차를 바꿀 기회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뉴스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었어요. 결혼 비용까지 아끼자 해가지고요. 중국에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게 있대요. 맥도날드에서 중국 청년들이 결혼하고 있대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중국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의식이 바뀌면 중국이 살아나요. 지금 경제성장은 내년에 4.5%, 5% 미만이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살아나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포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봤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가 사라지자 지워진 운명해 가지고 이스터 섬에 교훈해 가지고 성경 말씀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 먹을 것은 채소니 그리고 나무에서 나는 열매니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나무가 사라지면 어떤 인류 문명도 공멸했다. 동물이 사라지면 공멸하지 않는데요. 근데 나무가 사라지면 공멸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안타깝게도 그 재선 중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죽은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가져다 주는 큰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고 하면서 또다시 시간과 삽바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치지 않고 끝내 이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근육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